다만 이제 그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 사형 판결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게 집행되고 하면서 너무 군법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리하게 무겁다라는 비판 때문에 이제 헌법에 근거를 넣자. 그다음에 우리 몸에 맞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군법외의법이라는 걸 제정하는데 그 군법외의법을 제정할 때도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소송 절차, 형사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소송 절차 그 부분하고 군사법원과 군검찰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뒤에 부분, 절차 부분은 일반 민간 형사소송 절차와 똑같이 하되 앞에 있는 군사법원의 구성과 군검찰 운영에 대해서는 지휘관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군법외의법의 이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군사법원법으로 이제 명칭도 바뀌고, 지휘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군판사가 뭐 발부한다든가 이렇게 미세한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만은, 군 지휘관이 군사재판, 군검찰 조사라든가 군사재판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휘관이 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부분이 유지되어 왔었는데, 이제 이번 2022년도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군사법원 개혁을 하면서 거의 이런 근본적인 군사법원 제도의 존재 근거라든가 헌법적 근거 이런 부분을 또 기본적으로 군 통수권을 보좌하긴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고 전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군사법원 제도의 그런 걸 모두 무시하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전부 다 그걸 관할을 바꾸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첫 번째 이제 주요 개정 내용이 입대 전 범죄, 군인이 이제 입대하기 전에 한 재판, 성범죄, 그 다음에 군인 사망이나 사망 원인 된 범죄, 이것은 군에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와 관련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은 전부 다 군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군인의 범죄를 조사하다가 성범죄라는 게 고발이 되면 그 사건, 그 사람 사건, 그 관련된 사건이 전부 다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범죄 사건에 대해서 2심,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라는 게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2심을 항소심이라고 하는데 군 항소심 사건이 모두 다 민간 법원으로 가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통수 지휘 체계에 국가의 영토를 보존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독립을 유지하고 이런 엄청난 무거운 책무를 주는 대신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군기 유지할 수 있는 뭐 보직해임이라든가 징계라든가 또 이런 군 형사소송 절차에 지휘관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여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모든 법원과 군사법원과 군검찰과 관련된 권한이 실병을 지휘하는 모든 지휘관에서 100% 박탈됐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누구한테 갔느냐? 전부 다 국방부 장관한테, 문민인 국방부 장관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의 소속하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검찰단은 국방부 장관과 각군 검찰총장에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 국방경비법이나 군법의 제도에서 어떤 지휘관, 관할관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가 또 이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하는 심판관 제도 이런 걸 다 없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법을 보면서 참 그런 게 군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 현역인데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민간인들 위원들이 참여해서 뭐 군판사 연임도 정하고 진급도 심사하고 합니다. 참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명령 복종 제도이거든요. 군에서 유일하게 상급자의 명령에 대해서 어기면은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을 갖고 있는 게 군대 조직인데,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법기관 또 일반 민간 집행기관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좀 계속 길어지네요. 짧게 제가 그러면 지금 이런 개선이 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우리 헌법에 110조에 보면 군사재판의 상고심이라는 게 1심, 2심, 3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헌법상 군사법원의 상고심부터 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 의하면 성범죄라든가 입대전 범죄라든가 사망사건은 1심부터 아예 수사 단계부터 민간이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이 왜 그런 헌법이 대법원에서는 3심부터 관여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 예산을 편성해서 군을 유지하고 또 국군의 조직의 편성과 대강을 정하는 것을 국회 네가 해라. 그 다음에 사법부는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 재판에 3심 단계부터 관여해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군 통수권, 대통령, 국가를 지킬 책임을 갖고 있는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지휘계통을 운용해서 나라를 지켜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 헌법 제정 권력이 3권의 권한을 그렇게 적절하게 배분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과잉입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그 통수권에 대해서 사법부와 민간 수사기관이 아주 이른 단계부터 간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결국에는 군 통수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군의 실병 지휘를 하는 지휘관들에게는 거의 종이 호랑이처럼 나라를 지킬 책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이런 군대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엄청 그 법률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위법적 구속명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에 위반되지만 복종해야 될 명령,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시 상황에 작전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운전병이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60km. 그러면 지휘관이 야, 좀 밟아라. 그건 속도를 위반하라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그래도 그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군사적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그 솔다텐 게제츠라든가 군형법에 보면 그 밀리테어 슈트라프 게제츠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명백하게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에 외에는 복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이냐? 사람을 죽이라든가 집단 학살을 하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 명령.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복종 의무가 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론 정당한 명령만 복종하게 돼 있고 그걸 정당한을 적법한 명령이라고 이제 해석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부하가 복종을 했느냐, 이 부하의 불복종이 정당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은 군사적 관습에 또 군생활을 통해서 많은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숙달된 그런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실관계 확정하는데 이제 그것을 누가 하느냐? 경찰 수사관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군의 조직에 있는 대대장과 연대장, 사단장은 군에 대해서 아무 경험도 없는 젊은 경찰 수사관 앞에 가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면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실제 실병 운영하는 대민작전이나 군사훈련에서 부하들이 상급자한테 복종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명령을 불복종하고 상급자를 궁지에 몰아넣을 고민만 하겠죠. 그래서 핸드폰 통화 오면은 녹음하고. 그래서 참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군사재판제도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신속한 군기 확립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지휘관을 교체하거나 뭐 보직 해임하거나 또는 뭐 구속하거나. 그런데 이제 군에서 아무리 큰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소위 1심 단계부터 민간 관할 사건인 경우에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 세워라 내워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이러한 어떤 그 군기 확립의 지체 현상은 결국은 군 전투력에 심각한 저하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군 조직에서도 아마 민간 법집행기관에 대해서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민간 수사기관이 더 정직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민간 수사기관은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소대장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사망사고가 한 400~500명씩 됐는데, 제가 참 군법무관 생활에 군법 교재 들고 다니면서 떼약볕에서 예비군 또 일반 병사들 모아놓고 사고 예방 교육, 정말 군법 교육 입이 닳도록 했는데, 제가 전역할 때 장군 달고 전역할 때 보니까 그 자살 사고 다 포함해서 육군 같은 경우에 80명 이하로 내려갔어요. 정말 군에서 사망 사고를 줄이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평가가 되지 않고, 이제는 군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그냥 대서특필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지휘관이 실질적인 책임이 있건 없건 간에 부대가 무슨 사고가 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무조건 보직에 임했습니다. 여기 아마 사성 삼성 장군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사법 권한이 장관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데 군에서 사망 사건 날 때마다 장관을 바꿀 겁니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정상적인 장관이면 괜찮은데요, 아까 정치적으로 군은 중립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편향된 분이 장관을 하게 되면 이게 군 사법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군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장난을 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은 전시 체제가 됐을 때 이런 이제 평시 체제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법무장교들의 일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군판사나 군검사가 보직 개념으로 운영돼서요, 법무관이 어떤 경우는 정부계약도 검토하고 국회 답변서도 쓰고 언론 대응도 하고 군법 교육도 하고 잡다한 일은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깥에 있는 판사 검사들처럼 군 법무조직을 판사님, 군판사님, 군검사님,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들이 지금 군법무관 생활하는데 군법무관들이 지휘관을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보좌하는 이 업무가 확 줄었어요. 수사하는 일도 거의 줄었습니다. 재판도 다 줄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유사시 사고가 나면, 유사시 이제 우리가 남북 긴장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과연 6.25 때처럼 그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 나라의 운명이 그 어려운 상황에 언제 그 소위 전시 군사법원이나 전시 검찰부 운영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엄청난 보완이 돼야 된다. 뭐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 이 군사법원 제도가 탄생했을 때 군사법원 출발점은 군기관을 확립하는 거고, 국가를 보유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 통수주의 체계에 소위 말하면 그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성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면 폐지하는 쪽의 개혁 방안은 정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무리 이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젊은 세대의 문화가 바뀌고 그래서 아마 저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콧방에 끼면서 저런 엉터리 같은 법무장교가 있느냐고 막 그런 비난을 제 아들한테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배탈이 가끔 난다고 해서 위장을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국가 안보 관련된 헌법 조항이요 20가지가 됩니다. 왜 그 안보를 왜 헌법에다 나열을 했습니까? 왜 대통령한테 군 통수권을 줬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이러한 입법을 개선하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의 실체가 뭐였냐? 그분들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 미 문화원 방화원에다가 화염병 던지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군장 메고 100km 행군 해봤습니까? 띵걸음 해봤습니까? 하루라도 소초 총 들고 밤을 새면서 날밤을 새본 적 있습니까? 외국에 있는 많은 입법들 개정하는 거 보면요, 다 비밀스럽게 오랫동안 평생을 바쳐서 그 자기 몸이 잘려서 장애인이 되고 상위군인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6개월, 7개월, 2년, 3년씩 해서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정부에다가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국회에서 또 신랄하게 토론하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안보 관련된 입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서 되겠냐? 안 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